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조금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댓글도 달아주세요. 근데 제 영상을 제가 찍고도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도와주시는 분이 댓글 달렸는데 답 좀 해주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추천 영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학 문제집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학은 문제로 푸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문학은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문제집이 분량상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학 문제집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모든 문제집이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 때문에 문제집을 어머님들께 추천을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문학 문제집 추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문학 문제집은요, 자이스토리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닌데 자이스토리를 먼저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초등 비문학 할 때도 중등 비문학 할 때도 자이스토리를 첫 영상으로 올렸던 걸로 가는데 제가 꼭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초등 문학이 아니라 중등 문학이고요. 중등 문학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고등 문학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권을 준비를 했는데 자이스토리, 중학국어, 문학 독해, 그리고 더하기 문학 용어 돼 있습니다. 넘겨보면서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을 보면 하루에 2작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는 시가 있고, 두 번째 소설 극문학이 있고, 세 번째 수필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 보면 스텝 1, 2, 3 해서 스텝 1에는 화자 중심 대상 찾기, 스텝 2에는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그 다음에 스텝 3에는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문학 독해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품들이 가만히 보면 2학년 작품들이 좀 많이 실려 있네요. 약간의 선행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이제 스텝 1에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있고, 스텝 2에 중심사건 갈등 파악하기 있고, 스텝 3에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가 있거든요. 스텝마다 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나 소설이나 현대시, 현대소설 돼 있고, 두 번째 날에 고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텝 2, 3도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필도 중심 대상 찾기,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해서 수필 6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문학 용어 특강 해가지고 우리가 문학에 쓰는 개념들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넘겨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잡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 자체가 되게 함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할 때도 시를 소설을 바꿔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가 포함하고 있는 스토리를 쭉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사실 그런 해설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시를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려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시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시적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그 태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화자 중심 대상 찾기 해가지고 윗글의 화자를 살펴볼까요? 윗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윗글의 화자는 누구인가, 중심 대상은 누구인가 단답형으로 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윗글의 내용을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있고, 3번도 시의 구절 및 의미 파악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랑 부분을 파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이스토리 비문학 독해 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하루치 분량이다 보니까 엄마 걱정이라는 시랑 참 힘센 말이랑 같이 묶여 있어서 문제의 번호 순서도 1, 2, 3번 있고 참 힘센 말로 넘어갔는데 4, 5, 6, 7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하루에 꼭 공부를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어 설명이 딱 한 챕터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화자란 쭉 설명이 돼 있고 중심 대상이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학 용어 특강에 저는 앞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 있고 개별 작품으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뭐 문제집이 꼭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문학용어 먼저 점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엄마 걱정, 참 힘센 말 이런 순서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 교수할 때도 먼저 이런 수업 하고 나서 작품들 보면서 그걸 적용해 보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구성 형식과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용어나 개념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 취약함을 이 책에서 많이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자이스토리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있어요. 소설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설에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딱 실어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사건에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사실 소설 문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문제집으로 문학을 공부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사실 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소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설은 사실 부분 잘라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나 3학년 과정에서는 필요하죠.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 벌써부터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공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읽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해가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개성이 강하고 현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쓰여진 소설의 등장인물의 심리를 공감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해서 문제를 풀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설은 더 이해하기 힘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학 공부의 목적, 다른 공간, 다른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개성적인 문체를 통해서 보편적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는 건데 그것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문제집은 내가 문학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실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했나 잘하지 못했나를 점검하는 의미도 있지만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작품을 읽어나가야 하는가 이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 푸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하지만 소설은 제가 봤을 때는 단편은 가급적이면 다 읽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소설 공부법입니다. 장편은 사실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읽어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읽고 나서 문제집을 풀어가는 거 그게 조금은 그나마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작품 끝나면 소설에 대한 어떤 문학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뒤에 이제 수필도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문제집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루치라고 해서 아이들이 꼭 하루에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틀에 나눠 공부할 수도 있고 3일에 나눠 공부할 수도 있고 시 하나 소설 하나 할 수도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집의 순서에 구애받지 마라. 특히 저학년일수록 순서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다른 문학 문제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잘것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달린 댓글에 대해서 제가 즉각 대답은 못 해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나마 어머님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이었습니다.